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시사주민 심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심터뷰 시간에는 강원대학교 김원영 총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CBS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원대학교 총장 김원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일이죠. 강원 CBS와 강원대학교가 출산 돌봄에 관련한 우리 또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강원 CBS의 출산 돌봄 캠페인의 뜻을 함께해 주신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해 UN 인구 기금에서 발표한 2020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네. 전 세계 198개국 중 우리나라는 학계 출산율이 꼴찌였습니다. 아, 꼴찌군요. 예, 네. 한국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 평균이 2.4명인데요. 네.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죠. 한 명도 안 되는군요. 네, 그렇죠. 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고령화 또 생산 인력의 감소로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또 대학도 예외가 아닙니다. 네. 원래 수능을 치른 수험생이 50만 명 정도인데요. 고3 재학생 응시자 수는 36만 명 정도이고 또 졸업생은 13만 명 정도입니다. 네. 반면에 대학 입학 정원은 4년제 대학이 34만 명 정도가 되고 전문대가 19만 명이니까 현재 수능 응시자보다 3만 5천 명 정도가 많은 상태입니다. 즉 그 대학 응시자가 네. 그 대학 입학 정원에 정원보다 못 미치는 거죠. 그렇죠. 예, 좀 네. 심각한 문제다 생각하고 네. 지금 예상으로는 2024년도에 10만 명 정도가 네. 모자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0만 명. 네, 오, 그렇습니다. 엄청난 수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개 지방 대학의 평균 입학 정원이 네. 2,0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50개 대학이 학생을 한 명도 못 받는 뭐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그런 위기에 또 이렇게 우리 강원 CBS의 어떤 출산 돌봄 캠페인에 함께 해주신 건데요. 사실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게 이 지방 청년들 유출. 사실 이 강원대학교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계시나요? 아까 보니까 뭐 학생 정원도 지금 미달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시나요? 이 지방의 청년 인구의 유출 문제가 네. 출산 전체적인 인구 급감 문제와 더불어서 네. 또 하나의 문제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 인구 유출 문제는 대개 이제 우리가 원인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그 가장 큰 것이 일자리 문제, 일자리 문제. 네, 네. 두 번째는 교육 문제, 네, 교육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주거 환경 뭐 정도인데 최근에 주거 환경 문제는 지역에서도 지방에서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 특히 일자리와 교육 문제로 인해서 청년 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지금 지역 사회와 지역 대학이 힘을 합쳐서 지역 혁신을 같이 도모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네. 대학에서는 지역의 성장 동력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또 지역 지자체라든지 네. 지역 산업체 유치를 위해서 지역 사회에서도 지자체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보니까 교육 인프라나 어떤 일자리 문제 때문에 지역의 인재들이 어찌 보면 뭐 고향을 떠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지역 사회에서도 굉장히 큰 손실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학을 특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네. 마땅히 즉 뭐 그렇죠. 기업에서는 신입 사원을 구하지 못하고 그렇죠. 또 대학의 졸업생들은 일자리를 또 찾지 못하는 미스매칭 문제가 심각한데요. 네. 서로 기대치가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역시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개 지자체라든지 산업체에서 이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처우 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신경을 쓰는데요. 네. 근본적인 문제는 네. 지역 산업체가 지역 그 학생들한테 매력을 가져야 된다. 예, 매력적인 어떤 그런 일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또 두 번째 문제는 네. 지역 대학이 연구 역량을 갖춰야 된다. 네. 즉 그 산업체가 지역에 오게 하기 위해서는 네.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네. 지역 대학의 연구 역량이 즉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연구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그 과연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현재 상황이 과연 그 정도가 되는 것인지 수도권 대학에 비해서 경쟁력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뭐 복합적인 문제로 청년 인구의 유출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지역 대학에서 또 이렇게 연구 역량을 또 키워줘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꼽아주셨어요. 근데 이 대학의 통폐합 이슈도 막 있습니다. 보면요, 뭐 국립대학도 그렇고 지방 거점 대학들이 어떤 좀 입지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도 있는데 어떤가요? 좀 그런 것들은 이 사실은 15년 전이죠. 네. 15년 전에 우리 강원대학교가 삼척대학과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은 밀양, 네, 그렇죠. 전남대학은 여수, 네. 그다음 경북대는 상주하고 그때도 이미 학력인구 급감을 예측을 했었고 지역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위기 문제를 예측을 하고 이제 교육부에서 국립대를 거점 국립대로 하여금 통합에 네, 어떤 그렇죠. 그 액션을 하도록 만들었었는데 네, 앞으로 다가올 인구 급감 문제 또 학력 인구의 어떤 급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너무 많은 거죠. 즉 말해서 설립 준칙주의. 네, 그래서 요건을 갖추면 대학을 허가를 해주던 시대가 네, 그렇죠. 있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문제로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4년도에 10만 명이 모자라고 그렇죠. 또 지금 올해 예측하기로 출생아 수가 한 22만 3만 정도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18년 뒤에 이들이 대학을 들어오게 되겠죠. 네, 학생 입학 정원은 거의 5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렇죠. 절반. 태어난 출생아 수가 네. 23, 4만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 70%가 들어온다. 아, 그것도 참 그렇군요. 그렇죠. 다 오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대학 네. 진학률이 있으니까 네. 그렇다면 한 30만 명 이상의 그 어휴, 입학 정원이 자원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아, 24년도는 10만 명인데 네. 20년 뒤에는 30만 명. 정말 심각한 엄청난 문제네요. 위기니까 네. 당연히 대학의 통폐합이라든지 그 통합이라는 것이 뭐 단순히 뭐 대학과 대학을 통합하는 거를 되게 이제 생각할 것인데요. 네. 그보다는 학사 교류라든지 특별히 어떤 지역 사회의 특성화 분야의 학과들끼리 교류를 강화해서 최근에 또 온라인 수업도 가능하니까요. 네. 뭐 다양한 교류, 자원 공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또 어떤 대안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예. 그러면 이런 이슈에 대해서 강원대학교의 좀 전략도 좀 듣고 싶어요. 우리 강원대학교는 지금 여러 가지 뭐 저 방안이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1도1 국립대학이라는 네. 강릉 원주대하고 네. 1도1 국립대학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뭐 구성원들 사이에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고 장단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강원도의 어떤 대학의 국립대학이 지금 2개가 있죠. 그리고 춘천, 삼척, 또 원주, 강릉에 네. 이 4개 캠퍼스를 포스트로 해서 네. 캠퍼스별 특성화로 지역 사회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대학의 시스템을 만든다면 네.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1도1 국립대학을 외부의 연구 용역을 줘서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담론을 구성하고 있고 있습니다.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통합하겠다는 뭐 것이 아니라 네. 미리 준비하고 있자. 아, 결국은 이 학력 인구가 줄어들고 네, 어떤 학생 수가 흐름은- 줄어든다면 저희들이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고 내부적으로는 줄어드는 이 학생을 그 뭐 잘 아시다시피 평생교육 일반 주민들 시민들이 직업을 바꾸기 위한 교육을 네. 우리 결국 대학에서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세상은 네. 그 워낙 급변하는 세상이니까 네. 아마 시민들이 직업을 그 대학 졸업 후에 뭐 예상하기로 한 6번 정도 바꿀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평생 현재도 직업이 없군요, 이제는. 그렇죠. 네. 지금도 사실은 시민들, 춘천 시민들이 직업을 바꾼다면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맞습니다. 직업을 바꿀 교육을 대학이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즉 현재 고등학생을 졸업한 20대 학생들을 네. 30대, 40대, 60대 이 시민들로 대체가 될 수 있었겠고 네. 또 한 가지 방법은 외국인 학생들한테 학생도. 문호를 좀 열어서 네. 국제 교류를 강화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떤 그 흐름은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네.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고 계시는데 저는 사실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돼요. 이게 사실 지방 대학이 이제 자립 환경이 좀 어려워지면 인구가 유출이 될 수 있고 이게 지역 소멸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제 어떤 우려가 기운가요? 예,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저 한 예를 들면 네. 그 독일이 통일이 됐을 때 네. 동독 지역에 있는 도시들에 네. 당연히 그 서독 지역으로 많은 그 인구가 이동을 그렇죠. 하게 되고 그랬죠. 인구가 유출된 사례들이 많이 있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축소 도시의 예는 상당히 많은데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독일의 드레스덴 같은 도시를 보면 그 극복 방안으로 결국 드레스덴 공대가 그 중심이 되고 네. 드레스덴 공대가 중심이 돼서 지자체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연구소라든지 기업체를 유치를 해서 네. 지금 현재는 실리콘 작센이라 그래서 유럽 최대의 반도체 도시가 된 사례가 있고 네. 인구는 오히려 통일 전보다 더 많아졌죠. 도시가 다시 그 회복을 한 거죠. 네. 리바이벌 한 거죠. 성공 사례네요. 성공 대학이.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역 대학이 어떤 역할을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좀 삼류 대학이다. 뭐 그죠? 그래서 좀 인기가 없다. 지방 사립대 같은 경우에 네. 이런 대학들이 만약 그 지역에서 만약에 폐교 조치가 돼서 대학이 사라진다면 네. 그 지역의 어떤 문제는 뭐 엄청납니다. 지금 네. 우리 예를 들어서 동해시에 있는 한중대학 폐교 문제도 있고 네. 또 서남대학 그 전라도의 그쵸. 서남대학도 서남대학 있지 않습니까? 문제. 그래서 이 대학의 어떤 자원의 문제, 학생들의 저 극감 문제를 이 지역 사회에서 이 대학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반드시 지방 소멸로 이어지는 문제다. 네. 또 한 가지는 지방 소멸이 바로 또 이 대학이 역할을 못해서 또 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학에 대한 어떤 이왕 만들어진 대학이라면 이 대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네. 만약에 그 지역에서 대학에 어떤 입학 자원이 부족해서 학교가 문을 닫게 된다면 학생이 줄어들게 된다면 그 교수 자원을 지역 특화 사업의 연구 인력으로 네. 좀 활용하는 것도 좋은 네.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사회는 네. 과연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이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대학에 있는 연구 인력이 이제 드디어 활약을 해야 될 때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 소위 말해서 팔로워의 역할에서 이제는 뭔가를 찾아야 되는 네. 파인더의 역할을 해야 된다면 좀 그동안 교수들이나 대학은 좀 더디고 네. 아웃풋을 좀 늦게 내놓는 그런 좀 집단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항상 탐색하고 그렇죠. 모색하고 하는 조금. 시간이 좀 많이 네. 드는데 연구하는 시간이 들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그것이 일상화되고 네. 전혀 모르는 미지의 세계, 그죠? 그 미래를 갖다가 개척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활동이 좀 필요해지지 않을까? 루틴한 네. 어떤 그 공식이 있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열심히 찾아야 되는 네.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이 대학의 역할은 아마 지방 소멸을 막는 가장 그 주체는 지역의 대학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지방 소멸을 막는 어떤 주체가 대학이 돼야 된다. 예, 그러면 우리 강원대학교도 이것에 대한 생각이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강원대학교는 네. 현재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어떤 걸 하고 있죠? 어떤 지금 예를 들어서 KNC라 그래서 KNC 강원 네트워크 캠퍼스라고 해서 강원 네트워크 지금 캠퍼스. 저 지자체하고 네. 인제 양구 화천에 지금 저 캠퍼스를 만들어서 네. 강원대학교에서 운영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바로 운영을 합니다. 네. 어떤 개념이냐면 인제 양구 화천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강원대학교 그 캠퍼스에 우리 저 교육혁신본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교과목을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로 그 강좌를 운영을 하고 주민들은 그 인제 양구 하천 주민센터에 그 교육센터에 모여서 수업을 듣고 네. 우리 학교에 있는 교과목을 직접 주민들이 학교까지 오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네. 네트워크 캠퍼스를 운영도 하고 네. 또 강원도에는 군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군인이 한 18만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열린 군대 사업이라고 해서 열린 군대 사업. 네. 예, 그래서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네. 공동으로 네. 군인들을 대상으로 거의 한 100년 1년에 한 100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그들에게 드론, AR, VR, 뭐 3D 프린팅 네. 뭐 이런 거를 그 1년 내내 수업을 하고 오. 마지막에 발표회를 하고 또 창업으로 연결하고 뭐 이런 과정도 저희들이 지금 이미 운영하고 있고요. 이미 운영이 되고 있군요. 예, 운영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일 관련돼서 뭐 남북 교류 협력 아카데미 같은 것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4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그 지역 사회와 대학이 함께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발빠르게 이미 움직이고 예, 계셨군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약간 지금도 이렇게 좀 청년들이 떠나가는 얘기들만 좀 했는데 네, 네. 사실 생각해 보면요, 네. 수도권에서 이쪽 우리 강원대학교로 이렇게 오는 학생들도 꽤 있지 않나요? 네, 어떤가요? 엄청나죠. 네. 50%가 넘습니다. 50%가 넘습니까? 심지어 삼척 캠퍼스, 저희들 학교는 춘천 캠퍼스, 삼척 캠퍼스, 도계 캠퍼스 3개 캠퍼스로 이루어지는데요. 네. 대개 수도권 학생이 한 6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들이 졸업 후에 고향으로 즉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것도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이죠. 그렇군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대학교는 왔다가 네. 돌아가는 것도.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강원도 정도면 그래도 다른 강원대학교 정도면 다른 대학교보다 좀 이런 수도권 학생 비율이 높은 편 아닌가요?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쵸? 아무래도 좀 가까이 있다 가까이 보니까. 있고 네. 그렇죠. 그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 강원대학교만의 좀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쟁력이 좀 있을까요? 우리 강원대학교는 사실은 이제 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춘천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네. 그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이면서도 네. 수도권에 상당히 가까이 있는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런 어떤 이중적인 음. 그 지리적인 그 이점이 위치가 있군요.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강원대학교가 어떤 그 이제 유리한 네.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수도권 대학과의 또 학사 교류 뭐 이런 프로그램들도 상당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사업 같으면 뭐 차세대 반도체 분야는 서울대와 연계해서 지금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든지 네. 또 에너지 분야는 고려대 쪽하고 또 연계해서 또 운영하고 있고 네. 하는 어떤 수도권 대학과의 연구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대학의 거점 국립대학인 어떤 지역 대학의 이제 그 국가 거점 국립대학이죠. 10개 거점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네. 서울대를 비롯해서 그 10개 대학과 이미 학생 교류, 교수 교류, 학사 교류를 지금 현재 이미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대학으로서의 어떤 장점과 네. 또 수도권 대학과의 연계 뭐 이런 면에 있어서는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는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다. 그리고 우리 삼척이나 도계 캠퍼스는 또 그 지역에 지금 이제 액화수소가 그렇죠. 지금 영동권에 특화 산업으로 규제자의 특구로 지정이 되고 네. 지금 수소의 생산, 운송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지금 그 강원도에 지금 제일 특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에 수소 학과를 만들고 교수님들을 초빙을 해서 뭐 이런 연구에 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뭐 지역사회 인프라 방금 또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해서 좀 특화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아까 잠시 또 얘기를 하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캠퍼스 세 개의 캠퍼스를 강원대학교 이제 발전 모델인데요. 네. 세 개 캠퍼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네. 결국 특성화다. 즉 춘천 캠퍼스, 삼척 캠퍼스, 도계 캠퍼스는 각자 캠퍼스 나름대로의 특성화가 필요하고 네. 또 경쟁력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삼척 캠퍼스를 예로 들면 이제 2가지 분야 정도에 집중적으로 대응한다 해서 네. 그 에너지, 액화수소라든지 그린 에너지 분야 그리고 재난 방제 분야에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 관리 분야의 예를 들면은 동해안에 이 봄에 양간지풍이죠. 양간지풍으로 인한 산불 문제. 네네.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주도적으로 네. 또 삼척 지역에 또 저 가을에 저 태풍 피해, 침수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 네. 상당히 심각하게 큰 피해를 좀 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삼척 캠퍼스의 한 교수님은 침수 지역을 예측하는 어떤 IoT 기술,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그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한 연구를 좀 해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고 삼척시를 대상으로 리빙랩 사업을 현재 하고 있고요. 네. 한 2년 정도 실증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아마 전국적으로 이것이 그 기상청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지역에 맞는 연구를 저희들이 좀 하고 있다. 그리고 네. 도계 같으면 보건과학에서 실버, 헬스케어 뭐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춘천 캠퍼스 같으면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수열 에너지를 이용한 데이터 산업 뭐 이런 쪽에 저희들이 캠퍼스별로 특화해서 이 강원대학교를 특성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강원 CBS와 강원대학교의 MOU에 이어서 우리 김원영 총장을 모시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강원대학교의 역할 그리고 지방국립대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도 우리 김원영 총장과 함께 강원대학교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모습이